핫쌤입니다. 엉터리 개판 NC에서 세 번째입니다. 내가 2015년 산인공에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제목을 썼습니다. 도대체 뭐냐? 특히 문제 해결 영역은 거의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NCS 워크북에 실려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상황 A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죠. B, 15% 높이라는 임무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탐색형 문제, 찾는 문제입니다. C, J에게 자동차 생산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이것은 설정형 문제죠. 그래서 맞습니다. D겠죠. 생산부서의 M은 중국에 생산 라인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에 대해서 NCS 워크북은 보이는 문제, 즉 발생형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설정형 문제입니다. 이 경쟁사의 품질 수준이 자사의 품질 수준보다 높다는 신문기사가 발표된 후에 자사의 판매 부진이 누적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발생형 문제입니다. F, 자사의 자금 흐름이 이대로 두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향후 1년간 제품 판매에 따른 자금 흐름 예측이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NCS 워크북은 미래 문제라고, 즉 설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발생형 문제입니다. 이처럼 NCS 워크북이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판단, 엉터리 개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엉터리 개판 내용을 그대로 각 출판사들이 베껴서는 NCS 워크북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잘못 아닙니다. 산인공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자, 각 생산 라인 설치에 따른 문제 판단, 이것은 설정형입니다. 10% 높이라는 임무, 이것은 탐색형 맞습니다. 클레임 발생했죠. 발생형입니다. 신문기사 발표된 이후에 자사 판매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이것은 탐색형이 아니라 발생형입니다. 자, 자동차 생산 분야 진출한답니다. 그래서 설정형 맞습니다. 자금 흐름, 이것은 설정형이 아니라 발생형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출제자들은 여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오류가 다분한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 구조와 이론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토이니치 그의 주장에 따라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토이니치가 문제 구조와 이론을 체계화시켰기 때문이죠. 그가 문제 유형을 크게 설정형과 탐색형, 발생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형 문제도 아니고 탐색형 문제도 아닌 제3의 문제가 있다면서 설정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두 개 들려주고 있는데, 공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 B업계 진출하려는데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정형 문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토이니치는 예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측 문제는 지금 이대로의 상태를 계속 연장한다면 연장을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는 것이므로 문제 발생이 지금보다 약간 앞서는 발생형 문제의 일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자금 흐름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점에 시제,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매출 그리고 나갈 비용 이와 같은 것을 서로 따져서 6개월 뒤 전체적인 흐름 그 관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분명하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문제를 설정형으로 다루면 엄청난 오류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개판 앤세스 오쿠북의 설명에 따라서 각 출판사들이 역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판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책에서 발견해서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어떤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앤세스 오쿠북 내용 검토회의 이후에 수한섭 박사와 내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직접 교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산인공을 중간에 매개치로 두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즉 일방적 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한섭 박사 하는 말, 지금이라도 원작자들을 불러 모아 제기된 이슈를 검토시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수한섭 박사는 LG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맥킨지 스킬 익힌 대한민국의 맥킨지 스킬의 대가입니다. 자, 수한섭 박사와 내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상황 2에 대해서 정의 오류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로 변경해야 된다 하고 서로 의견 일치했습니다. 상황 F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의 오류 자체 가지고 있다 하고서 둘이서 역시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 수한섭 박사가 앤세스 오쿠북의 문제해결 영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앤세스 오쿠북이 다루고 있는 문제해결 영역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설정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갓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발생형 문제, 특히 탐색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익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앤세스 오쿠북이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검토에 따라서 산인공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밝힙니다. 보안 추진하겠다. 2016년도에 조속히 보안 추진해서 다시 선보이겠다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 작성자, 책임자는 지금 현재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실 씨입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김진실 씨가 2015년 12월 31일 잘못된 부분을 보완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정부의 이름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들춰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언론에 자기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나도 공개하는 겁니다. 자, 앤세스 오쿠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쿠북 안에 들어가 있는 수록된 내용들은 서로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성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앤세스 오쿠북은 체계성 그 자체 무시되고 있고 통일성 말도 못할 정도로 엉망개판이고 줄기와 가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들춰보고 만약에 한게 없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